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주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하고 뭐 난리죠. 뭐 어차피 빨갱이 새끼들이 난리 치는 거야. 뭐 어차피 원래 그 새끼들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난리 치는데, 요 며칠 보니까 대응하는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참, 뭐 항상 뭐 얘기하는 거지만 깝깝함을 넘어서 진짜 정말 짜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제목도 보수가 빨갱이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너무도 명확한 이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새끼들 거의 다 날려야 돼요. 뭐 저 빨갱이 새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국힘에 있는 이놈들도 다 날리고, 또 뭐 소위 지금 뭐 보수라고 하면서 패널로 나오는 그런 새끼들도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패널로 나오는 소위 보수 패널 중에, 어, 김수경, 김현아, 그 다음에 좀 싸움을 하는 뭐 장예찬이, 또 구자룡이, 다음에 뭐 좀 뽑으라면 신지호, 어, 그 다음에 뭐 서정욱이, 뭐 굳이 좀 그래 이현종이도 조금 넣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현종이는 보니까 좀 십선비에 가깝고요, 많이 가깝고, 어, 그 외에 소위 그 보수 패널로 나오는 것들은 그게 어떻게 보수 패널이죠? 뭐 반은 거의 빨갱이 물들어 있는 새끼들인데, 반은 그런 것들을 계속 앉혀다 놓고 뭐 이 빨갱이들하고 싸움을 붙이니까, 이 싸움,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어, 빨갱이들보다 뭐가 낫다는 걸 뭐 전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어, 아무튼, 뭐, 잘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어, 우리 윤통, 그리고 윤사단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안 믿습니다. 그거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 유튜브 방송에서 씨부릴 게 아니고, 종편에 나가서 씨부리라고. 참, 진짜 그거 보면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어, 이 뭡니까? 사실에 대응하는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방식. 뭐, 며칠 전에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그러니까 노무현 수사를 담당했던 책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서 특히 세 가지, 피아체 시계 2억짜리 세트, 두 개 세트 2억짜리 피아체 시계 선물 받은 것도 사실이고,
노근호, 아들 노근호, 아들 집 얘기에 총무비서관으로부터 총무비서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보시면 그 이제 삐아치 시계는 박연차가 회갑 선물로 친척이 노건평 통해서 명품시계 세트를 전달했다고 하니까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해명이라고 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박연차가 회갑 선물로, 그러니까 회갑이 아마 2006년이었다고 하죠. 2006년. 2006년. 그래 이때는 재임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재단 쪽에서 한 얘기는 이때는 그러니까 저기 누굽니까 그 노건평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 형수한테 줬고 그 형수가 갖고 있다가 퇴임하고 권양숙한테 줬다는 거죠. 그리고 권양숙은 또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노무현한테 이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폐기를 했다. 그럼 폐기를 했는데 이제 이때 나온 게 이제 그 논두렁 얘기 아닙니까? 논두렁 얘기. 이인규가 하는 말은 논두렁이란 말은 검찰에서 한 게 아니고 국정원이나 아마 청와대 쪽에서 그 당시 청와대 쪽에서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들 집 얘기에 10억이면 되겠나? 노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 재단 쪽에서는 자녀들 재정 문제로 권 여사가 당시 총무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비서관이 100만 달러를 빌려서 줬다. 그러니까 노무현이는 몰랐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노무현이는 그 퇴임하고 저기 검찰 수사받기 전까지 몰랐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시 총무비서관이 12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 노무현하고 공모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재단 쪽에서는 대통령 퇴임 걱정에 특수활동비를 모은 건 사실이다. 당시 노무현이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이고 무슨 변명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것도 재임 시즌에는 노무현이가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세 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인규가 책에서 적었던 그 당시 우리가 이때까지 대부분은 노무현이는 저기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무리하게 검찰이 덮어 씌웠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인규가 이제 회고록에다가 이걸 적으니까 부랴부랴 노무현 재단에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중에는 다 몰랐다는 거죠. 여기서 딱 그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이런 적 없었다고 하다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회고록에 밝히니까 그제서야 노무현 재단 쪽에서 그 사실인 거는 사실은 맞는데 노무현이는 당시에는 몰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여러분들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지금 그 수많은
비리 혐의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 모른다. 발뺌을 하죠. 그 증거가 나오면 나는 몰랐다. 밑에다가 책임을 떠넘기죠. 이게 지금 방금 그 노무현 재단이 그 이인규 회고록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방식이 똑같잖아. 처음에는 거짓말 하다가 증거를 얘기하면 말이 잘 바뀌죠. 예를 들면 그 김성태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뭐 한 적 없다고 해놔놓고 말을 잘 바꾸지 않습니까? 술 마실 때 누군가가 전화를 바꿔준 것 같긴 하다. 이런 형태로. 이게 바로 이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자기 변호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지금 이재명이도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그냥 정치 탄압이라고 막 묶어서 그냥 막 지랄지랄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노무현 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 맞는데 검찰 수사받기 전까지 노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노무현은 전혀 몰랐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너무 뻔하잖아. 그러면 패널로 나갔으면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이 노무현 재단의 대응 방식하고 이재명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지금 쌍둥이잖아. 일랑성 쌍둥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 사람들 뇌리에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 하는 방식이 똑같네? 이 뭐지? 이 늘 얘기하지만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게 증거가 나오고 그래도 종편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개소리를 쳐 씹은 이유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정치에 관심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씨발, 그러고 보니까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관심은 존나 많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TV조선을 틀어놨을 수도 있고 JTBC를 틀어놨을 수도 있고 MBN을 틀어놨을 수도 있고 채널A를 틀어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YTN을 틀어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채널A를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까지 뭐 합니까? 그 채널A 라이브 하죠. TV조선 같은 경우는 1시부터 2시까지 뭐 보도본부 24시인가? 보도본부 24시입니까? 아마 하여튼 이거 하잖아요. 이따 점심시간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 이제 틀어놨어. 삭식 이제 보니까 그냥 빨갱이 새끼 뭐 복귀양이나 이런 장윤미나 이런 쓰레기들이 나와가지고 막 개소리를 쳐 씹으래요. 그런데 상대편 패널로 나온 놈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 그러면 밥 먹다가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존나게 씨부린 얘 말만 머리에 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또 뭡니까 신문 기사도 얘기했잖아요. 포털에 들어가 가지고 속보나 뭐 이런 거 막 뜨면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제목만 보고 내용 안 읽는다니까. 내용 읽을 시간 어딨어요. 그럼 바로 내려 가지고 댓글을 본다고, 댓글을. 그래서 댓글 조작을 하는 거고.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바로바로 반박을 해서 망신을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진짜 여기 이 방송에서 해야 될 얘기를 지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잡았어. 이 병신 새끼들이. 그러니까 보수 뭐 어쩌고. 점심 먹다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으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지를 판단 못 해요. 그걸 알아보려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럼 이 밥 먹다가 본 사람들이 내리에는 그냥 뭐 복귀왕이니 뭐 장윤민이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씹으린 것만 머리에 남는다니까. 이렇게 여론이 왜곡되고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개소리를 씹으리면 왜 거짓말을 하냐고, 씨발려나.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대응을. 근데 아직도 안 해. 하나 얘기하면 어제였죠. 연합뉴스였는지 YTN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김종익이가 나왔습니다. 김종익이 맞죠? 이 비대위원 했던 놈. 저쪽에는 한민수가 나왔어요. 그래, 이제 연합뉴스 만나보구나. 여기 아나운서 둘이 앉아있고, 한일회담 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가 막 뭐 굴욕지고 막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익이가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자기도 열받으니까 북한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이 새끼가 그러면 제대로 한번 좀 이걸 한민수를 이거 뭐라고 합니까? 한 방 먹일라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김종익이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 북한에 대해서 한번 비판 성명이나 한번 미사일 그렇게 쏘고 하는데 성명 낸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한민수가 약간 놀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논평을 냈대요. 비판 논평을. 근데 뭐 논평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지도 알 거 아니야.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왜 거짓말 하냐고.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아나운서한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나운서 두 분 앉아 계신데 두 분이 혹시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평 낸 거에 대해서 보도한 적 있냐고.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 없거든. 단 한 번도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논평 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거짓말을 하면 바로 받아서 씨발라마 왜 거짓말하는 이 빨갱이 새끼야. 증거 대봐라고 이 씨발라마. 아니 막말로 논평을 낸 게 한두 번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라고. 그냥 씨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개새끼야. 어디서 거짓말하는 씨발 빨갱이 새끼야 막 하면서. 아나운서 보고도 씨발 이거 저 민주당에서 뭐 북한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 내는 거 보도한 적 있냐고. 어찌 당연히 씨발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그래 참 그래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아니 이현정이 그 새끼도 뭐 보수 뭐라더라
뭐 비 올 때 뭐 우산을 받쳐주고 같이 우산을 받쳐주고 뭐 하는데 뭐라더라 또 뭐 진보는 뭐 뭐라고 했지? 하여튼 뭐 하여튼 비유를 좀 이상하게 들던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는 딱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하는 것들은 집 앞에 노숙자가 있으면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장기 팔아먹죠.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집 앞에 노숙자가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라고. 뭘 씨발 우리나라 보수가 뭐 저기 저 뭐야 우산 비 오는데 우산을 받쳐주고 지랄해. 야, 병신 새끼들아. 오로지 지 이게만 관심 있지. 그러니까 씨발 집값 존나게 오를 때는 좋아하다가 집값 때는 존나 오른 거에 대해서 세금 매기겠다고 하니까 씨발 뭐 집 가진 게 죄냐고 그렇게 지랄하는 게 너희들 보수 아니냐고 씨발 것들아. 아니 집값이 씨발 올랐으면 당연히 세금 더 내는 거 당연하지 씨발아. 근데 집값은 올라야 되는데 세금은 안 내겠다고? 그게 씨발 우리나라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유우파 보수야 이 씨발 것들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제목을 붙였잖아. 빨갱이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너희들은. 그냥 다 같은 쓰레기야 쓰레기. 그렇게 말을 할 거면 씨발 것들아 그냥 방금 얘기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쳐듣고 있냐? 그리고 그런 걸로 공격을 하는데 그냥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씨발 채널 A에서 뉴스 뉴스 라이브 하는데 여기서 씨발로 뭐 복귀양이나 한민수는 이런 개쓰레기가 나와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존나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얘 말이 맞나 보다. 왜냐? 반격을 안 하거든. 반박을 제대로 안 하거든. 그래놓고 뭘 씨발 아유 진짜 씨발 성질나서 진짜 아유 그게 너희들 보수라고 씨발 것들아. 어?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 아니 씨발 그래. 아 또 할 얘기가 있지. 그리고 또 이거 노동시간 뭐 69시간 막 해가지고 지랄을 했는데 이게 기사는 이제 2년 전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독일보다 576시간 더 일하는 한국 노동 생산성은 38개국 중에 27위 하위권이죠. 그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저기 빨갱이 새끼들 뭐 지금도 노동시간이 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대응을 안 해. 뭐 최수영이니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 대도 안 놓고 뭐 하는 말이 뭐 대통령실도 잘못했고 정부도 잘못했고 아니 씨발아 거기서 그렇게 장단을 맞춰주면 아까도 얘기했죠. 정치에 관심 없는데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갔다가 그 프로가 딱 눈에 들어와. 그러면 아니 그 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아 정부도 존나 잘못하고 있네. 대통령도 존나게 잘못하고 있네. 아니 이게 참 이게 빨갱이 새끼들보다 더한 놈들 아니냐고. 빨갱이 새끼들보다.
아니 그러면 이런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은 최상위권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오래 일을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내에서의 만성적인 초과 근무와 개인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런 다들 공감하실 거면 저도 어차피 그 효성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일 끝내고 씨발 집에 가고 싶은데 씨발 눈치가 보이니까 못 가잖아. 내가 그런 일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게 이제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게 2006년 10월이었어요. 10월. 2006년 10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리팀에 있어가지고 본사로 쫓겨갔다고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창원의 공장에 전산팀에 있다가. 아니, 그래, 채권 관리, 여신 관리라는 업무를 시키는데 내가 씨발 공돌이가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채권이 뭔지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럼 뭐, 하긴 했지. 그럼 뭐, 하면 하는 거니까. 아니, 그래,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각 이제 영업 부서마다 이제 10월 달이니까 내년도 이제 그 영업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월별 이제 뭡니까 그 영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내년도 월별 채권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 거죠. 각 부서마다. 뭐 어음도 받고 뭐 현금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채권이 얼마고 뭐 미수금이 얼마고 이런 이 예측을 하거든요. 그 제가 그 당시에 어차피 이제 전공이 좀 그쪽이다 보니까 엑셀로 뭐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월별 그 매출액이만 들어가면 뭡니까 그 매출 채권은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뭐 더 이상 크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관리팀이다 보니까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내년도 이제 그 뭐 회사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 나는 이제 그러니까 뭐 영업 부서에서 그냥 자기들 내년 매출 예상치만 받아가지고 이 표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럼 내 일은 끝나는 거야. 이 이제 부분에서는. 아니, 그래, 나는 이제 일을 일찍 끝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토요일 날 아니지, 아니지. 그래,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지. 2005년부터인가 주 5일제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토요일, 그렇지. 2005년부터 아마 그래. 그 토요일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게 아마 월요일쯤인가? 팀에 그 당시 팀장하고 저 포함해서 총 4명인가 5명인가 그랬어요. 5명인가? 5명, 6명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그 월요일쯤에 이제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죠. 팀장하고 다 같이. 그 점심을 먹으면서 이번 주 토요일은 다 모여서 이제 뭐 일을 하지. 그 제가 그랬죠. 아니요, 저는 나올 이유가 없는데요. 그때 제가 저기 등산 일정이 잡혀 있어서 못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래. 토요일 날 그래. 이제 나는 등산을 갔죠, 그냥. 배낭 메고. 그래,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뭐 출근을 했더니
그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팀장이 이제 부르다가 뭐 한 소리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뭐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도 안 불러요. 그럼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한 오후 한 4 시쯤 됐은가? 3시 넘어서 하여튼 제법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부르더라고요. 불러 가지고 인제 얘기를 하더라고. "왜 안 나왔냐?" 아니 저기 등산 갔다고. 그러니까 인제 자기는 팀장인데 인제 말 안 들었다고 인제 열불이 났겠죠. 아니 아니 "나는 할 일도 없는데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뭐 같은 팀인데 고생을 해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 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할 일도 없는데 왜 나오냐고. 나는 등산 가야 되고 연말까지 매 주말마다 등산 일정 다 잡혀 있다고. 그랬더니 인제 자기도 인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반론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뭐라는 게 저보고 "아니 팀장 말 듣기 싫으면 회사 그만두래."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러니까 아마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내가 기가 죽을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기가 죽을 일이 뭐가 있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바로 또 이제 빡쳤죠. 제가 팀장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팀장이면 팀원 보고 회사 그만두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 막 내가 아니 그때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제가 워낙 이제 평소 때도 크잖아요. 흥분하면 좀 더 올라가거든요. 막 이래 올라 가지고 거기 그 당시에 이제 공도 거리에 있는 효성 본사 5 층, 6 층, 5 층, 6 층 유 한 층 거의 전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 한 200평 되는데 그게 칸 그러니까 뭡니까 벽이 없었어요. 그냥 쭉 하나로 다 그냥 칸막이로만 이제 부서원들 사이에는 칸막이로만 인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냥 목소리도 워낙 큰 데다가 더 흥분을 해 가지고 막 팀장한테 아니 팀장이라고 말 그렇게 막 해도 되냐고. 저기 영업사원들하고 뭐 사장하고 다 그렇지. 팀장 얼굴 벌리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야 씨발 이거 이 회사 다녀가 될 게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6 개월 후에 인제 제가 그러고 보니까 딱 그러네요. 3월 20일 22 일이잖아요. 그러면 게 2007년 딱 이맘때쯤에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 가지고 인자 업무 인수인계하고 인자 딱 그만뒀는데 그러고 맞네. 아마 그게 3월 딱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사표를 낸 게. 또 얘기가 샜는데 여기서 인자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고 늦게 남아 있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을 먼저 끝내더라도 모두 늦게 퇴근하는 분위기에서 먼저 회사 문을 박차고 나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느꼈냐면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야근 시간에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가 창원 공장에 있을 때 전산팀에 있으니까 뭐 전산팀이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인제 어떤 자기들이 인제 초안을 만들어 와요. 이런 형태의 보고서를 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작업해 주거든요. 주 업무가 인제 이런 거니까. 그런데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구매팀이나 이런 데 보면 물론 인제 구매팀이고 뭐 하면 저기 뭡니까 뭐 거래처 만나러도 가고 하긴 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거래처를 나갈 때가 아니더라도 업무 시간에 가 보면 뭔 일이 있어서 가 보면 자리에 없어. 그럼 어디 현장 어디에 가 있대. 그렇게 그냥 빈둥빈둥거리다가 딱 업무 시간 끝나고 저녁 시간 딱 되면 저녁 먹고 들어와서 딱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얘기예요. 그 얘기. 그냥 업무 시간에는 그냥 빈둥빈둥거리다가 이거처럼 어차피 일찍 퇴근 못 하니까 그냥 업무 시간에 그냥 어디 현장에 가가지고 처박혀 있다가 졸다가 아니면 현장에 그 누구하고 그냥 노가리 까다가 저녁 시간쯤 되면 들어와서 구내식당 가서 저녁 먹고 사무실에 쳐들어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근 수당도 가져가잖아. 그 정확하게 지금 2년 전에 중앙일보가 이걸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해법이 아니다. 맞죠?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로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이 줄어야지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적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 빨갱이 새끼들이 뭐 계속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아니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가보면 미국에 비해서 생산성이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시간에 차를 60대를 뽑아내는데 우리나라 현대 공장에 가면 한 40대밖에 못 뽑아낸다잖아요. 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이 새끼들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노총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을. 생산성이 이렇게 낮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민주노총 같은 그런 그 귀족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 그냥 이건 뭐 정부에서도 좀 너무 섣불리 좀 정책을 발표하고 뭐 주고. 야, 진짜 이런 쓰레기들을 믿고 참 진짜 하기사 뭐 윤통이 뭐 이런 쓰레기들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뒷받침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의 뒷받침은. 참 진짜. 기가 차서 정말. 그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정리를 했는데 이 지금 뭐 굴종 외교니 뭐 용산 총독이라는 이런 개소리를 씹으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까 그래 김종익이 같은 그 상황이 됐으면 이 제 진정한 굴종 외교, 퍼주기 외교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시진핑에 대해서 보여준 게 그게 굴종 외교고 퍼주기 외교고 그리고 조선노동당 한국 지부냐 너희들은 민주당 너희들은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런 김정은이 하수인이냐 아니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줘야 이게 딱 맞아떨어지잖아.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내리에 팍팍 박히잖아요. 아니 이 새끼들은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 그러면서 아니 2017년 12월 달 중국에 3박 4일인가 가가지고 8끼인가를 갖다가 혼자서 밥 쳐드신 거 그게 국정 외교고 외교다고. 그 시진핑의 푸들이냐고. 그 뭐한 짓이냐고.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 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너희 이재명이 문재인이 김정은이 딱깔이 아니냐고 씨발라마 하면서 이 빨갱이 새끼야. 이렇게 전선이 딱 형성이 돼야 사람들이 바로바로 딱 머리에 박힐 거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미사일을 하루가 멀다고 쏴대는데 너희들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뭐 굴종 외교는 이렇게 이거에 한 100분의 1이라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냐고 이 씨발 빨갱이 새끼들아. 그리고 그 노무현은 몰랐다고 하죠. 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권양숙하고 노건호가 받은 거는 인정했잖아.
그러면 일단 요거는 그래 뭐 몰랐다고 자기들이 우기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그럼 이들은 가족이었잖아. 그리고 어쨌든 노무현이가 재임 시절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러면 아니 권양수 특검, 노건호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문재인 특검도 해야지. 이번에 그 뭡니까 저기 이인규 회고록에서 나왔듯이 변호사로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놓고 검찰한테 뒤집어 씌웠다. 씨발 그러면 문재인도 특검 한번 해보자. 어차피 저 영상 다 녹화돼 있고 뭐 다 돼 있을 거니까 어차피 음성도 녹음돼 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시민이나 노무현 재단에서 뭐 고소 고발을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소 고발하면 좆대거든. 그럼 계속 물고 뜯어야지. 권양숙 특검해야지. 씨발놈들아. 아니, 김건희는 이거하고 비교하면, 김건희 쟤들이 지금 특검하자는 거는 결혼도 하기 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이었을 때 얘기잖아요. 남이었을 때, 그것도 범죄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 특검이니 뭐니 하면서 지랄 연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못 하냐고. 권양숙 특검, 노건호 특검, 문재인 특검 하자.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쉽습니다고.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자유, 뭐, 우파, 보수, 거의 죄다 씨발 쉽습니다고, 이 새끼들아. 아니, 이렇게 전선을 명확하게 딱 구성을 하면, 듣는 사람들도 바로바로 이해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 노무현이는 몰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받은 건 사실 아니냐. 그러면 이거 제대로 밝혀야지. 왜냐면, 노무현이 몰랐다며. 그러면 노무현이가 죽은 거하고 그 뇌물 사건하고는 상관없네. 그럼 권양숙이하고 노건호가 받았다는 거 아니냐. 이거 밝혀야지, 씨바. 특검하자. 빨갱이 새끼들아. 문재인이도 특검하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왜냐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글레하고 그 개기현자 써서 겨냥하고 사설이고 뭐고 뭐 노무현이 죽어라 노래를 불렀잖아요. 저기 참고용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 씨발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 보라고. 과연 노무현이가 죽고 나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저 당시에 모든 소위 말하는 빨갱이 언론들하고 친노들이 모두가 다 노무현을 갖다가 외면했다. 그러면 과연 노무현이가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한들 노무현이 정도 되는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검찰의 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냐. 아니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친노 지금 너희들 그리고 한글레 개마이 뭐 겨냥 이런 쓰레기들 이렇게 물어 뜯었는데 뒤지라고. 아니 실제로 네가 죽어야 된다. 그 개향인가 거기서는 분명히 그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물어 뜯었던 너희들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너희들이 물어 뜯은 게 상식화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냐. 이거 판단하는데 지능이 필요하냐 이 씨발놈들아. 아니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몰아가야 될 거 아니야. 몰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계속 떠들어 이거를. 그러면 이 얘기를 한두 번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맞지? 아니 왜냐면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전혀 안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왜냐? 빨갱이 새끼들이 목소리가 더 크거든. 이렇게 명확하게 전선을 딱 구축할 수 있는데 1대1로 이런 걸 안 해, 이거를. 왜 안 하겠냐고? 그게 십선비라서 그래. 나는 선비야. 나는 쟤들처럼 저렇게 지저분한 짓을 못해. 이게 지저분한 짓입니까, 여러분? 아니, 쟤들처럼 뭐 진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기라는 것도 아니고, 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 노무현을 몰랐다고? 그러면, 그래, 좋다 그래. 그거까지는 인정. 그러면 권양숙이하고 노건호가 뇌물 받은 거는 맞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하자. 특검하자. 그 지랄했으면, 아니, 김건희는 남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남이었을 때. 그것도 주범들이 지금 겨우 그냥 하도 지랄을 하니까 집행유예 받고 나왔다. 그걸 가지고 지금 물고 싶고 뜯고 있지 않냐고, 씨발 것들아. 남이었을 때 일을 가지고 물고 싶고 뜯는데 가족인데 당연히 씨발 특검해야지, 씨발 것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아. 김정은이 하수인이냐고, 씨발 것들아. 어? 조선노동당 총독이냐고. 아유, 참, 씨발. 쓰레기 같은 것들. 뭐,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열받아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차피 윤통은 지금의 이 상황을 다 감안했었다는 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단지 그냥 병풍처럼 그냥 막 이건 내 거다. 이 용도로만 쓰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아니, 윤통이 태산같이 버티고 서 있는데 이걸 그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보필을 못해. 아니, 오히려 그냥 빨갱이들하고 합심해가지고 그냥 깎아내리기 바빠. 그 합심했다는 게 의도해서 합심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전혀 그래 의도하진 않았어요. 도움 주려고 뭐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맞아.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마음먹은 게 오히려 씨발 욕하는 거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래 뭐 69시간제 뭐 듣고 얘기 막 빨갱이 지랄하면 그거는 뭐 그래 뭐 대통령실하고 뭐 저기 보조가 좀 안 맞고 듣고 아니 씨발 것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응? 그게 빨갱이 새끼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라고. 그럼 노무현 그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 전 중수부장의 이 회고록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지금 이재명이가 검찰한테 대응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검찰이 제시하는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재명이가 대응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인규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고 했을 때 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놈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뭉뚱이 엮어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건 뭐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 독재에서 그냥 전기 탄압이다. 이 구조가 똑같잖아. 이런 걸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유, 씨발, 진짜. 그러면 내가 뭐 뭘 기대하겠노? 뭘 기대해? 편안한 맘 되시기 바랍니다.